안녕하세요. 변화코칭 전문가 김모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보통 일어나시는 시간이 다 비슷하죠? 저희 집은 월화수목 금금금 그냥 똑같아요.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늦으면 7시 아니면 한 6시 반 이 정도 되는데 저는 오늘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왜냐고요? 저희 집 둘째가 이제 봄이 오고 조금씩 그 해가 더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좀 줄어드는지 자꾸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계속 더 자자, 새벽이야, 계속 막 누워서 이불도 뒤집어 쓰고 깍꿍놀이도 해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겨우 1시간을 보내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둘째랑 첫째가 같이 자니까 제가 그 둘째가 일어나면 거기에 와서 같이 이렇게 막 놀아주기도 하고 오늘처럼 재우려고 좀 노력도 해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둘째가 이제 잠이 깼으니까 계속 뭔가 쫑알쫑알쫑알 말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 뭐 기분이 좋든 어쩌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가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첫째도 잠을 잘 못 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한 첫째 같은 경우는 7시 40분에 밥을 먹고 그러면 한 8시 10분까지 밥 먹는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8시 10분에 옷 입고 이제 저희 남편이랑 같이 남편이 애를 데려다 주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오늘 정말 딱 7시 40분까지 기다렸다가 애를 깨웠어요. 근데 첫째가 깨자마자 엄청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아침에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분을 또 좋게 하려고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정말 뭐 스포츠나 아니면 뭐 금융이나 뭐 전부 다 이렇게 좀 부유하고 굉장히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그 팀 페리스가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의 어떤 생각, 습관 이런 걸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을 어제 빌렸다가 어제 거의 반 정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5가지가 있대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그들이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습관 5가지를 저도 이제 열심히 했죠. 아침에. 다는 못해서 한 3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3가지만 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 신나, 오늘 하루도 시작해볼까 막 이러면서 노래 막 이상한 노래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둘째도 따라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첫째 일어나서 짜증을 내니까 저까지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우리 애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가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래요. 그때 좀 제가 이렇게 빠지직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밥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잔소리 엄마 안 할 테니까 8시 10분 되면 옷 입고 아빠랑 가. 엄마 이제 얘기 안 할게. 이러고 이제 딱 잘라줘. 완전 유치찬란한 이제 초딩이 돼서. 그럴 때는 마음 챙김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애랑 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별말 없이 뭐 이것저것 좀 반찬 챙겨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수박을 이렇게 쓱 들이밀었죠. 원래 이제 그 밥 먹는 중간에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 애가 밥을 안 먹어서 절대 과일을 안 주는데 좀 기분 풀라고 밥이 잘 넘어가겠어요. 본인도 이제 화가 나 있고 밥은 먹어야겠고 왠지. 그래서 이제 수박을 쓱 디밀면서 이거 윤겨 주려고 내가 남겨놨는데 이러면서 아이한테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들이밀었죠. 그러고 나서 8시 10분 거의 가까이 됐는데 밥을 1숟갈 정도 남기고는 이제 그만 먹겠대요. 그래서 그만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선 이제 윤규한테 엄마 안아줄 수 있어? 아직 화 안 풀렸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무표정인데 알 수 없는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살폈어요. 눈치를 살피다가 이렇게 좀 앵겼어요. 안아주지 않는데 가서 막 앵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화 너무 많이 내서 미안해 라고 이렇게 안아줬더니 애가 그때 갑자기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억울한지 막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둘째가 그렇게 저를 잠을 일찍 깨우면 짜증이 나는데 첫째도 둘째 때문에 잠을 사실 못 자니까 계속 이제 졸음이 쏟아졌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시간을 보고 7시 40분이니까 애를 깨웠지만 저는 나름대로 기다렸죠. 하지만 첫째 입장에서는 계속 졸린데 엄마가 억지로 깨웠으니까 당연히 짜증이 났을 거잖아요. 근데 그 짜증을 또 제가 안 받아준 거고.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엄마가 아니라 나죠. 나는 둘째가 깨워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났으니 너도 학교 가려면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짜증을 아이가 내니까 제가 그 짜증을 못 받아줬던 이유가 제가 기분이 좋고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짜증을 이렇게 받아주면 제 기분까지도 글루미하게 갈까봐 좀 우울해지는 게 싫어서 엄마 우울해지는 게 싫으니까 그래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했으면 될걸 아이한테 이제 짜증 못 내게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짜증이야 이렇게 저도 도리어 이렇게 거기에 막 짜증을 보탠 거죠. 그래서 아이의 말을 다 들어주고 계속 아이가 천천히 그 감정을 다 풀어낼 때까지 안아주고 다독여주면서 그랬구나 이것만 계속 이제 반복을 해줬어요. 그렇게 한참 반복을 하고 나니까 아이 표정이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오더니 그래 엄마랑 풀고 학교에 가.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침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풀지 않고 가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풀지 않고 자버리면 이튿날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고 또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그걸 풀지 않았으면 또 하교할 때 저를 보면 그게 또 생각이 나고 계속 서먹서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아이랑 그 물리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더 이해하기보다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안에는 이제 마음에 풀려고 고백을 하죠.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되게 속상했어.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꼭 아이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그 남편이나 뭐 가족 간의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의견이 다르고 아니면 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우리가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의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애매한데 이게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잦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얼어붙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근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지? 나는 저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를 계속 꼬리를 그냥 왜만 생각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은 안 나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나 혼자 더 삐지거나 아니면 너무 미안해서 아예 말을 못 꺼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어떤 화나 다툼이나 서로 어떤 갈등 상황을 겪었을 때 우리가 풀어내는 방법은 오직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그때 원했던 게 뭐지?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왜라고 묻는 질문이 좀 다른 게 당연히 첫째가 저한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냈으니까 내가 화가 나지 이렇게 물으면 이제 표면적인 이유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원했던 게 뭐지?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는 그 첫째가 저한테 화를 내기 이전의 상태로 보는 거죠. 그 전에 기분이 좋았어. 근데 첫째가 화를 내는 걸 보고 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불쾌했던 거죠. 내 기분 좋은 상태가 침해당하는 거니까. 만약에 직장 동료나 뭐 이렇게 남편 아니면 가족이랑 어떤 일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갈등 상황이 있기 직전의 기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그 갈등 상황이 있기 직전에 좀 이렇게 자책이나 어떤 그런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뭔가 한마디를 보탰어요. 그러면 그게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돼서 이렇게 확 불이 커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어떤 그런 감정 상태, 나의 정서 상태에 집중을 해서 내가 그 갈등 상황을 겪기 전에 어땠는지, 또 갈등 상황을 겪을 때 내가 원했던 게 무엇인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게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아이가 자기 전에 아니면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풀거나 학교 가기 전이나 자기 전에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푸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내 상태가 아이와 어떤 화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는 과감하게 그걸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좋죠. 가장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내 상태가 화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그리고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 상태를 확실히 알았느냐, 이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밝고 말랑말랑한 일상은 엄청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대박 행운이 떨어져서 있다기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가 제일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작은 오해, 다툼, 그리고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을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마음성장 아카데미나 아니면 저의 지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